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약한 자국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자국이냐면 한번 이게 패드가 붙었던 자국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 트랙에서 한번 주행을 하고 네. 그럼 얘가 열받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바로 주차를 바로 딱 해버리면 열받아 있는데 패드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닿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계속 뜨거워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패드 조각들이 여기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움직이면 패드 자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좀 주행을 한 이후라서 다 없어졌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트랙 주행이든 아주 브레이크를 혹사를 한 다음에 네. 쿨링 안 하고 바로 주차하면 네.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로터가 네. 팽창한 상태에서 네, 로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네. 패드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늘어붙게. 눌러붙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단지 패드 자국이 생긴다고 해서 브레이크 성능에 심각한 현상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자국이 붙은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식는 동안 얘는 덜 식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각이 달라진 거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예. 그렇게 되면 가열될 때 특성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열간 시에 이제 떨림이 이런 데서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패드 자국이 생겼다고 해서 떨림이 바로 발생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 떨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됩니다. 제 차 상태는 이런 자국이 있었던 걸로 보면 네. 얘가 열 변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열 변형이 속까지 침투해 있으면 네. 로트 연마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예. 근데 혹시나 네. 제 마음은 8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아. 예,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거의 없네요. 그런 네, 자국이. 네. 네. 트랙에서 한번 드리프트를 그러니까 그 했었죠. 이후에 이래 네. 됐어요. 예. 그때 상당히 좀 하드한 주행을 했었죠. 네, 근데 브레이크를 심하게 그 혹사는 안 시켰는데도 아마 그 전에 길들이를 제가 워낙 살살 타서 네. 길들이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새그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네. 얘가 이제 경기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 근데 구멍 뚫렸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뚫려 있는데 네. 여기는 가루가 좀 막혀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 가루가 좀 막혀 있는 네. 데가 있네요. 여기도 가루가 막혀 있고. 네. 근데 흔히 생각할 때 이 구멍이 뚫린 게 이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밖으로 슉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을 식히는 어떤 냉각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보통 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공기가 슉슉슉 흘러가면 네. 여기 안 쌓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가루가 뭐냐면 로터가 돌아가면서 패드 가루가 여기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드가 슉 빨려도 안 들어가고 여기 누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공기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게 싱싱싱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많이 사용하면 이게 막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막힌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멍의 목적은 냉각이 주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냉각은 또 여기 사이에 네, 이런 날개들이. 네. 그래서 원심력에서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죠. 요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네. 안쪽에 구멍, 요 안쪽 구멍. 안쪽 구멍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주된 냉각이에요. 네, 벤틀레이티드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냉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진 찌꺼기들을 걸러내거나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 패드에서 뜨거운 열기로 전기가 발생할 때 네, 전기 때문에 패드가 로터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죠. 네, 전기를 바로 요를 빼주는 거죠. 그냥.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예,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도 제동 밀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거를 네, 네. 이렇게 해서 빼주고 아까 그 포르쉐를 보니까 포르쉐는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예전 한 10년 전까지는 주로 이 구멍 뚫리는 방식이었어요. 네. 10년, 15년 전. 근데 네. 그 이후부터 슬랍 방식이라고 네. 슬러티드 로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슬롯 방식이 보니까 네. 얘는 이제 균일하게 네. 이렇게 그 간격을 맞춰서 네, 뚫어놨는데 네. 또 슬롯 방식은 이제 그 회전하면서 어떤 그 효율을 생각을 해서 네. 기하학적으로 그 슬롯은 네. 전기를 빼주고 로터 표면에서 분진 가루를 긁어내주고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니까 슬롯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일직선으로 생기기도 하고 네. 어떤 슬롯은 이렇게 막 동그랗게 네. 파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슬롯을 예. 가지고 이름을 파주는 서비스를 한번 하면 아. 네? 이 개인화된 슬롯으로 아하. 이니셜로 오토기어 이렇게 슬롯으로 파주는 거예요. 비용을 많이 받겠는데요. 뭐 그 어쨌든-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나만의 로터로 튜닝을 아. 하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예. 이 가운데 허브 부분하고 네. 이 로터 부분하고 네. 사이에 다리가 막 있어요. 네네. 네.
보통 우리 국산차에서는 그냥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또 비싼 로터 보면 네. 여기 막 볼트로 이렇게 막 예, 맞아요. 붙어있게 네, 해요. 네, 네, 네. 흔히 말해서 한 장짜리 예. 예, 이런 것들 보면 예.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로터의 디스크의 재질하고 네. 이 허브 부분의 재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열을 받으면 네. 팽창 개수가 다를 거잖아요. 다르죠. 예. 근데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뭔가 이렇게 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팽창을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약간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팽창 부피 변화에 따른 네. 예. 투피스로 된 로터들은 이렇게 중간에 뭔가 둘 사이에 그 열팽창 개수를 완충하기 위한 뭔가 이런 구성들이 그렇죠. 뭐 있습니다. 힌지가 네. 있다든가 네, 아니면 네, 뭐 네. 볼트로 조여놓다든가. 네. 네. 아, 국산차에 비해서 로터가 상당히 크네요. 그죠. 네, 고성능 모델이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2mm인가 될 거예요. 네. 이 두께만 느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요 두께. 그렇죠. 예. 열을 받으면 이 두께의 열이 머금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얇아버리면 머금을 수 있는 열의 양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쉽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변형도 올 수 있고. 예. 그래서 요 두께뿐만이 아니라 요 두께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타이어나 로터나 엔진이나 네. 다 열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열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성능에 네. 직결이 되어 있는데 네. 예, 그런 두께와 전체 두께 이런 네. 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부분 열팽창이 부분? 이제 달라지게 되면 그렇죠. 깨끗해야 패드면이 깨끗하게 돌아갈 텐데 네. 이 면이 이렇게 너울이지게 되면 네. 로터가 돌아갈 때 패드가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게 유압을 통해서 페달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개 드드드드드 하고 떠는 반원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받아서 팽창해서 떠는 거는 다시 식으면 문제가 없다. 식으면 안 떨죠. 네. 왜냐면 냉간시에는 안 떠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열 받으면 또 떨잖아요. 아, 그렇군요. 열 받으면 또 떠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증상이 열 받으면서 계속 심해질까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그 떨렸는데 네. 다음번에는 반만 밟아도 또 떨리고 아,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도 떨게 평상시에도 되는? 떨리는 거죠. 네. 다음에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스티어링 휠까지 그 진동이 네. 예.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로터가 떨면 네.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분해를 해서 연마를 하는 거죠? 로터 가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싸죠. 국산차는 별로 안 비싸요. 고성능 차들은 네. 대부분 되게 비싸요. 아, 지금 이 M3 같은 경우에는 로터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앞에 두 조, 네. 두 개 한 세트. 네, 그게 부품값이 80이 좀 넘어갈 거예요. 80이 좀 넘는다. 아, 상당히 만만한 가격은 아니네요. 네. 패드하고 전체를 다 교환을 하면 100만 원 넘어가겠네요. 그럼요. 네.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로터를 연마를 하게 되면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통은 그 연마라는 그 자체는 네. 그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네. 장비만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마 자체는 그렇게 공임을 크게 많이 청구를 안 해요. 네. 근데 로터를 연마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떼내고 연마한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하고 네. 그 공임이 대부분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장착을 해서 로터를 빼는 작업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네. 연마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5만 원 언더라고 봐야죠. 아, 그러면은 80만 원을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아낄 네. 수 있는. 네. 그런데 모든 디스크가 떤다 그래서 다 연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떨리는 주시죠. 이유가 네. 만약에 정말 변형이 와서 네. 떨리고 있다. 네. 부분 열 스팟이 발생을 해서 네. 거기가 열 받으면 여기는 부어오르듯이 막 팽창을 하고 네. 다른 데는 괜찮고 네. 그러면 깎아봐야 그 부분은 또 부어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마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길들이기가 잘못돼서 네. 자 길들이기 한다는 이야기는 패드하고 이 로터면하고 전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패드에 있는 그 물성들이 가열이 되면서 얘랑 화학작용을 해요. 뭐 전문 용어로 트랜스퍼 필름이라 그래요. 네. 얘가 열을 전달해주는 필름이 여기에 입혀져요. 네. 그런데
길들이기를 잘못하면 필름이 여기는 좀 많이 입혀지고 여기는 좀 덜 입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필름의 그 층 자체가 네. 균일하지 않게. 네.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을 때 어떤 부분은 열이 많이 전달이 되고 네. 어떤 부분은 적게 전달이 되고 네. 그러면은 열이 가해지면은 열이 많이 받은 부분은 많이 팽창할 거고 그렇죠. 적게 받은 부분은 적게 팽창할 거고 네. 그러면 열 받았을 때 떨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 로터에 새 패드면 네. 그냥 보통은 문제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순정 패드를 사용하다가 패드를 교환한다. 기존에 그냥 순정 새 패드로 교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물성이 같으니까. 뭔가 좀 고성능 패드로 교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성능 패드로 교환하는데 로터까지는 보통 잘 교환 안 하거든요. 패드를 많이 교환하죠. 그렇죠. 패드만 네. 교환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로터에는 기존의 패드의 필름이 덮여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패드가 장착이 되면서 다시 길들이기를 제대로 잘 해줘서 이 필름 위에 다시 필름층이 덮여야 되는데 그 작업을 잘 안 하면 네. 서로가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데는 또 이 새 패드의 필름이 잘 덮이고 어떤 부분은 덜 덮이고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생긴 게 지금 로터 상태가 굉장히 두껍고 새 거에 거의 준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 네. 길들이기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 트랙에서 좀 드리프트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한 100몇십만 원 주고 다 싹 갈아버리면 편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로터 표면만 조금 다듬어주면 그리고 패드만 교환해주면 해결될 가능성이 한 50%는 되겠다. 50%. 네. 이게 확률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죠.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제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면 네. 한 70만 원 이상 절약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른손 카샵의 우리 사장님 성함이 박주표입니다. 예, 박주표 대표님. 아주 네. 각보가 아니고 아, 이상한 개그를 자꾸 치지. 예, 박주표 대표님께서 이제 연마 관련해 가지고 좀 예, 팁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아, 처음에 너 급하다고 네. 그 바이트날을 너무 깊게 삽입하면은 네. 면이 고르질 않고 네. 이 약간 면이 거칠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처음부터 약하게. 네, 처음에는 이게 면이 그 불고기 얼마나 심은지 모르니까 네. 처음에는 약간만 해가지고 우선 네. 수동으로 먼저 연마를 해요. 네. 아, 뒤쪽으로 가니까 안 닿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굴곡이 좀 있는 편이고 네. 이쪽은 많이 안 닿는 부분은 없는 쪽이거든요. 네. 일단 처음에 얇게 면을 쳤으니까 네. 안 닿는 면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조여도 약간요. 아, 그리고 안 닿는 면이 기준점이 돼야 예, 되는군요. 예. 네. 그 반대편도 똑같이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아, 요렇게 왜냐면- 거리를 맞춰놓고 예, 사람을 직접 돌리다 보면은 가벼운 부분도 있고 무거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면이 일정하지 않아요. 네. 빨랐다 내렸다. 네, 자동으로 하면은 일정한 힘을 줘서 나오기 때문에 면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 속도가 왜 있는 건가요?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게 금방 바이트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면이 거칠어져요. 근데 이거 최대한 속도를 천천히 해야만 천천히. 약간 면이 반들반들하고 좋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떨리는 일도 적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얇게 치려고 네.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얇은 것 같아갖고 네, 그죠.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쳐버리면 네. 불필요하게 많이 날려버리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거 잘하는 거고요. 자, 이거 작업하실 때 또 이게 주철가루라서 이거 흡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예, 예.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되는데 네. 말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지금 우리 세 명 다 수명을 한 3시간은 단축하고 있는 듯한 아, 그러면 주철가루가 지금 한 3,670개는 들어온 건가요? 79개 들어왔어요. 아하, 폐에 박힌다 그러던데. 네, 저기 좀 따가워요. 이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살신성이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공평하게 셋이 앉아서 이렇게 마시고 네. 네, 같이 수명을 줄이는 걸로.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저는 없어요 지금. 네, 제일 취약하군요. 어느 정도 깎아내는 게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이니까요.
일단 그 로터 두께는 네. 메이커에서 정하는 두께 양이 있어요. 네. 그 이상 마모질 때는 연말하지 말고 네. 무조건 교환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각 거기에- 메이커마다? 아니 메이커마다 아니고 기존 두께 뭐 3%라든 몇 프로 이상 두께가 얇아졌을 경우에는 아. 로터를 교환하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는 순정하고 거의 같은 네, 두께니까 그렇죠. 예. 로터 연마는 거의 한 번 정도 하면 된다고 보시면 한 번 돼요. 정도. 예. 네. 그러니까 뭐 로터가 좀 닳았다고 마모가 됐다고 우리 이빨 닦듯이 네. 한번 깨끗하게 닦고 나오자. 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무조건 계속 연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동이 네. 생겼거나 네. 길이 잘못 들었거나. 그렇죠. 예, 관리소로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찬물 물을 갑자기 고득주행하고 나서 세차한다고 물을 끼얹었거나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샵이 많이 있나요? 일단은 장비를 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예. 기본적으로 이 장비 값이 아까 단위가 네네. 한 4,500단위인데 네. 근데 이 연마하는 요 작업만을 위한 공임은 몇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값만 뽑기 위해서도 100배, 200배를 아, 해야 회수하기가 되니까 쉽지 않겠네요. 이 네. 장비값의 원가 회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걸 갖다 주는 이유는 이거를 찾는 다른 목적의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갖다 주고 하시는 거예요. 작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예, 예. 그러니까 자동이다 보니까 예. 이게 사람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활부착하는 과정.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연마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경험. 그렇죠. 예, 그리고 연마할 때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조금 숙련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겠네요. 네네. 만약에 저 고무 밴드를 걸지 않으면은 많이 떠나요? 예, 이제 울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쉽게 진동 댐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국산차들이 로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 5년, 10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로터보다는 패드에서 페이드가 빨리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로터 불량으로 막 컴플레인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질맨질한 부분이 연마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달아 있었던 부분이고 네. 여기는 좀 덜 달아서 연마가 된 부분이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은 연마가 안 됐는데 네. 이쪽은 연마가 됐어요. 네. 그 말은 현마모가 뭐냐면 있네요. 여기는 솟아 있었고 여기는 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울룩불룩 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열팽창을 하면서 네, 좀 더 증상이 나왔던 네, 거죠. 약간 그러니까 요 쩐들이. 정도는 냉간 시에는 증상이 안 나왔다가 열을 받으면서 이게 그 비틀어짐이 더 심해졌을 거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고쳐졌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반대쪽은 어떻게 연마가 되는가? 네, 여기도 그래도 약간 그런 예, 현상이 비슷한 있네요. 특성이 보이네요. 살짝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한쪽 면은 좀 덜 깎인 데가 있고 네. 반대쪽 면은 다 깎였어요. 네, 네. 아, 이쪽 면은 완전히 새 로터 같아요. 네, 아주 면이 고르게 잘 깎였고 요거 보기 싫다고 에이 이거 다 깎아버려야지. 싹 밀어보시 그건 예, 아닙니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제사를 더 깎는 거다. 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상태가 냉간 시에는 진동이 영향을 안 줬는데 네. 요렇게 불균형하게 마모가 되는 게 이제 열로 인해서 팽창이 됐을 때, 네. 부피가 증가했을 때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었을 수 있다. 네. 만약에 이걸 장착을 해서 길들이기 하고 네, 길들이기를 한 다음에 다시 주행을 했을 때 네. 또 떨린다. 그러면 연마 그러면 이거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마비를 버린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디스크 교환 작업을 했는데요. 네. 네, 디스크가 떠는 현상을 이제 저더링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더링이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네. 뭐 디스크가 휘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열 변형 때문에 네. 네, 열로 인해서 팽창됐을 때 일부분이 네. 좀 고르게 트랜스퍼 필름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네. 마찰의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네, 네. 흔히 이제 그 길들이기, 네. 배드인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네. 자, 이게 무조건 떤다 그래가지고 로터가 휘었구나. 그래서 보통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덜덜덜덜 페달에서 진동이 오면 네. 아 로터 휘었구나 네. 라고 99%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0%가 아니고 원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길들이기가 잘못돼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길들이기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네. 순정으로 다니다가 네. 튜닝 패드를 그냥 갈아 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패드 갈아 꼈으니 바로 서킷 가야지 이러고 그냥 확 달려가서 세리 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가능성으로 저드링이 와요. 아, 네. 왜냐면 서로 다른 패드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럼 새 패드의 필름이 로터에 입혀져야 되는데 네. 그런 길들이기가 되기 전에 바로 서킷에서 과부하로 조진다. 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속설 중에 네. 그 스포츠 패드를 하면 저드링이 생기는데 그건 쓰면 없어진다. 아. 뭐 이런 속설도 있어요. 네. 근데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다 달아서 기존 패드로 바꾸는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패드 종류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네네. 상관없다는 상관없는데 말씀이시죠? 네. 패드 종류가 바뀌어서 네. 새로운 패드를 쓴다. 네. 그럴 때는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그 패드를 보니까 패드 표면에 이렇게 촘촘히 박혀져 있는 네. 그런 충전재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패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네. 그래서 순정 패드하고 스포츠 패드는 아무래도 그 물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트랜스포 필름이 안착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패드가 바뀌었을 때는 그 어떤 트랜스포 필름의 이질감 때문에 오는 저드링 현상이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으니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로터가 쉬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용 패드를 교체했을 때 물성 차이로 오는 네. 필름 두께 차이의 진동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는 정말 새 패드를 쓰면서 로트가 다 달았는데 패드만 갈지 마시고 네. 소래운 종류의 패드를 갈려고 할 때 네. 그 로터가 이미 많이 달았으면 네. 로터까지 같이 교환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로터가 새 건데 네. 패드를 바꾸고 싶다. 네. 근데 새 로터를 또 바꿔야 돼. 그건 아깝다. 네. 그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드링이 생겼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살짝 면을 날려보면 네. 그 센서 필름이 입혀진 부분을 싹 벗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이럴 때도 연마가 상당히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패드하고 로터를 달았어요. 네. 교환을 했는데 네. 요걸 이제 좀 잘 안착을 시키려면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길들이기 하는 방법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자, 길들이기 하는 방법은 네. 기본적으로 패드를 충분히 가열해서 네. 로터하고 잘 마찰을 시켜서 필름이 입혀지게 한다. 네. 그게 원리예요. 네네. 자, 그 말은 편집장님하고 어떤 누군가가 이제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네. 뭐 험한 일도 좀 같이 겪어보고, 그렇죠. 네, 좋은 일도 같이 겪어보고, 네, 우리처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좀 싫긴 한데 아, 근데 우리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마이너스 하나가 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패드를 충분히 달궈줘서 로트하고 함께 일을 하는 적응 기간을 주는 게 길들이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들이기의 메인 프로세스는 네. 간단해요. 시속 한 110 정도의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 말고 네. 한 80%의 브레이킹으로 80%요? 완전 정지까지 말고 네. 한 시속 한 2-30km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럼 100에서 110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하면 열이 뭐 한 50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를 쉬었다가 하지 말고 바로 다시 110으로 가서 네. 또 2-30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 네. 한 80%의 힘으로 네. 그렇게 한 10번을 하면 네. 50이 열이 나오고 또 50이 열이 나오고 해서 500이란 열이 나오면서 얘가 뜨끈뜨끈하게 이제 세츄레이션 될 거잖아요. 네. 예. 그 과정을 한번 견디게 해주는 거죠. 아, 네. 예. 그런데 처음부터 110에서 120으로 확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또 갑자기 웬 담금질이야? 지금 그렇죠. 막 달았는데? 네. 막 이럴 거잖아요. 깜짝 놀랄 수 있죠. 네. 그래서 예열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한 80에서 한 2-30으로 한 50%의 힘으로 네. 슬 열을 내주고. 아, 일반 도로 네. 같은 경우에 최저가 30이니까 네. 80에서 30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법규도 어기지 그렇죠. 않으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적당한 열을 꾸준히 일정 기간 꾸준히 내서 패드와 로터가 서로 뜨겁게 만나게 한다. 뭔가 표현 내가 너무 잘한 것 아, 같은데? 그러네요. 서서히 네. 달궈서 나중에는 뜨겁게 만나. 결국은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네. 110이 제한 속도니까 110에서 최저 속도가 50이잖아요. 네. 차들 없을 때 네. 110에서 50까지를 80%의 힘으로 10번이 아니라 한 10서너 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고속정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 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빠른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을 자신만만하게 하지 마시라는 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자동차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특히 양산차 브레이크는 레이싱용
가정용 브레이크에 비해서 상당히 소프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열에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또 차체 공차 무게가 편의 장치가 너무 많아서 네,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죠. 무겁잖아요. 뭐 웬만하면 요즘 2톤 가까이 나가는 그렇죠. 중형 이상의 세단들은 뭐 1800, 1900 어떤 경우에는 뭐 2톤 가까이도 나가는데 네, 출력 300마력 넘어가면서 1500km 미만으로 가는 거는 거의 슈퍼카 말고는 이제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최저가 한 150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무게에서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풀브레이크를 가한다. 네. 이러면은 아마 브레이크에 오는 부하가 100에서 0으로 줄이는 거에 4배. 네. 예, 그리고 300이면은 9배. 9배. 그래서 이제 흔히 나 좀 쏘고 다닐래 하시는 분들이 브레이크 보강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야, 나 이거 했으니 이제 브레이크 고속에서 밟아도 될 거야. 하지만 200까지 한계였던 거를 300으로 늘려주시면 못해요. 네. 아까도 우리가 계산했습니다만 F1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를 양산차에 꽂아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네. 네, 300km에서 무게가 만약에 3배가 나가는데. 예, 급가속을 한다 해도 네. 답이 없어요. 네. F1에 사용되는 브레이크가 3배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F1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도, 1000도까지 로터가 그러니까요. 온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시키기도 하고. 세울 때 보면은 아주 빨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카본이라는 재질을 쓰는 이유가 열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브레이크를 쓰는 건데 네. 또 그 브레이크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냉간 시에는 또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영역 이거 양산차에서 쓰는 브레이크는 낮은 열에서부터 한 200도 언저리까지 고르게 써야 되고. 예, 쓰는 어떤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쿨링도 쉽지 않고. 네, 한 230, 40도가 넘어가 버리면 네. 이거 답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속도가 200 몇십 킬로 막 이런 데서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네. 로터가 급격하게 네. 200 몇십 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제 성능을 상실해 버려요. 한 300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한 400도 넘어가면 거의 미쳤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강한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스포츠 세단이나 고성능 차가 아닌 일반 차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건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300km 나간다고 해서 그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 해도 이 차가 받아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근데 제조사에서 이렇게 따지면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2배 아니 4배, 9배의 제동 그 열을 감당하도록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300km 시속 300km를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속도는 330, 40까지도 내는 모델들이 요즘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브레이크는 그 상황에서 비상제동을 여러 번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 주행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그러나 풀 브레이킹을 연속으로 칼치게 하면서 자살행위입니다.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300 오버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들을 네. 만들어내는 거는 이건 정말 소비자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기술 과시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심적으로 만족하면서 시속 300km를 넘게 낼 수 있는 차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으로 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디스크 로터 연마하는 네. 방법서부터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챙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다가 그 공도에서 풀 브레이크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 네. 좀 죄송한 저희는 얘기지만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공도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도로 전체, 그러니까 같이 운행하는 도로의 차들을 위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 공도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뭔가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망가지기 전까지 네. 약간의 증상을 미리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 네네. 넘어가시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250에서 풀 브레이킹 하면은 이제 페이드가 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차를 빌려서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차주 디스크나 입장도- 브레이크 쪽의 계통에 손상이 옵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네, 않아요.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사실 지양합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네.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뭐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연마를 통해서 저더링 현상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고요.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는 점검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네.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네. 안전한 어떤 범위 내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치인 만큼 네. 신중하고 세심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네, 다음에 다른 또 재밌는 또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나 편집장 차가 고장이 날 때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